채널 운영자인 저는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며 대학을 다녔고 10여 년간 대형 어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며 영어 외에도 라틴어와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영의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직접 어떤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글 많이 쓰세요? 뭐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더 많이 쓸 테지만 이 구글 자체도 사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구글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원어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다가 그런 적 한 번씩 있죠. 내가 이걸 영어로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쓰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사실 구글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따옴표를 쳐서 요 사이에다가 어떠한 말을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그 말을 그대로 쓴 그런 글만 따로 검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desperate 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desperate이라고 하면은 좀 절망적인, 아주 막 뭐가 급박하게 막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desperate. 그래서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단어를 쉽게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글 이미지 검색이에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여러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desperate이라는 단어를 쳐 넣어 보시고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이미지 보기, 사진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desperate한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림들이 쫙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히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외우지 않아도 이 desperate이라는 의미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desperate 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frustrated, 그 다음에 뭐 painful, 여러 가지 단어들. 그 이미지 검색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단어 습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때마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구글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유용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했었던 게 desperate이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너무 절망적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I'm very desperate. I'm so desperate. 오케이. 둘 다 말 되잖아요, 영어로요. I'm very desperate. I'm so desperate. 어떤 말을 더 써야 될까? 자, 이거를 사실 물어볼 수가 없죠. 내가 뭐 원어민이랑 같이 살지 않는 이상, 자, 그때 구글 검색에 따옴표를 치시고 I am so desperate 이라고 하고 따옴표를 닫고 검색하시면요. 실제로 그 말 그대로 쓴 게 몇 건이 되는지 숫자가 위에 뜹니다. 몇 건이라고 떠요. 아예 숫자로. 그러고 나서는 따옴표 치시고요. I am very desperate 이라고 하시고 따옴표를 닫아요. 그리고 클릭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그 말 그대로 몇 번 썼는지 쫙 뜹니다. 숫자가요. 그럼 당연히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야 되냐면 그 중에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한 그 표현이 원어민들이 실제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상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단어도 딱히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이 표현을 과연 원어민들이 쓸까? 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현을 원어민들이 더 많이 쓸까? 라는 거를 내 원어민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원어민 친구가 없으면요. 그때 여러분이 구글의 따옴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단어의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가도 이 구글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자체를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이미지 검색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일종의 튜터로 마치 고용한 듯이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많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 구글 사용법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지우영어의 주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우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제가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방송을 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한 적이 없는데 현장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진짜
이거 하면 도움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고, 또 여기저기 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뭐 요즘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미드 있잖아요. 미드 진짜 영어에 도움돼요? 뭐 이런 거. 예,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제 대답은 definitely 진짜 도움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게 도움이 되고 말고 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떤 게 도움이 되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즉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내가 공부를 뭘로 해야 될까를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거보다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미드를 가지고 공부를 실제로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19살, 20살 막 이럴 때 이제 미드라는 게 한국에 막 들어오고 열풍이 막 불 때였습니다. 예, 그때는 뭐 TV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어디서 구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봤는데, 저는 항상 한국어 영어 통합 자막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습관이, 그래서 DVD를 사서 DVD가 항상 이제 자막이 둘 다 있거나 최소한 이제 영어 자막이 있는 거를 항상 사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곤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에피소드 하나를 보시는데 처음에는 한국어와 영어 자막이 다 켜있는 상태로 그 에피소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들이 하는 말이나 이게 표현들 같은 거를 그 우리말이랑 영어를 다 진짜 보시면서, 아, 저게 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면서 보시는 게 처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자막 없이 그냥 계속 본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냐? 그거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미드가 너무 쉬워서 내가 그냥 자막 없이 봐도 이해가 되는 정도라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미드를 봤을 때 내용이 절반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거를 계속 본다고 더 이해가 가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어, 영어 자막이 다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 보시고 나서 한국어 자막은 이제 끄고 영어 자막만 놓고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한국어 자막이 있으니까 우리말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내가 이 영어 뜻이 뭔지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으나 한국어 자막이 없어졌죠. 영어 자막만 가지고 지금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 단어들의 그 뜻을 한국어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배우들이 표현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맥락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봐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영어 자막도 꺼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무자막이 되죠. 그쵸? 자막이 없는 상태로 마지막으로 한 번을 더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은 신기하게 내가 처음에는 정말 진짜 무슨 말인지 몰랐던 그런 어떤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 게 점점 생겨요. 그리고 전체 흐름상 이 내용이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한 에피소드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소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꿀팁인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여러분이 그 다음날 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반드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자막 없는 상태로 한번 보신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벌써 저희가 영어 자막, 한글 자막 있는 상태로 한번 봤죠? 그 다음에 한국어 자막 없애고 영어 자막으로 한번 봤죠? 무자막으로 한번 봤죠? 그리고 무자막으로 또 본 거예요. 그럼 전체로는 4번을 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 똑같이 영어, 한국어 자막 다 놓고 봅니다. 그러고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한국어 자막을 꺼요.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놓고 한 번 더 봐요. 영어 자막 끄고 전체 무자막으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날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죠?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실 때는 첫 번째 에피소드와 두 번째 에피소드를 자막 없이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몇 번째 본 거죠? 5번째 본 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말들이 되게 익숙해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표현들을 익히고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내 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한 4번째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를 아까 1번, 2번 에피소드 했던 대로 똑같이 영어, 한국어 자막, 영어 자막 없애고, 한국어 자막 없애고 영어 자막만, 그 다음에 그것도 없애고 무자막만 해가지고 또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 넘어갈 때는 이제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만 봐도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에피소드는 벌써 우리가 5번 봤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제쳐놓고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5번째 에피소드를 볼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5번째로 들어가겠죠. 그럼 사실은 첫 번째 에피소드도 우리가 5번 봤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우리가 5번 봤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5번씩 보게 돼요. 각 에피소드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에 1번 에피소드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 갔죠. 세 번째 에피소드 갔죠. 네 번째 에피소드 가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진도도 나가면서 계속 처음에 봤던 거를 5번씩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게 축적이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실 거예요. 진짜 머릿속에 그동안 얘네가 썼던 표현들이 계속 남아요. 그리고 이제 한 미드를, 그 시즌을, 에피소드를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에피소드마다 매번 다른 말을 하진 않아요. 썼던 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그 표현들은 이 한 시즌을 완벽하게 그렇게 맞췄을 때 진짜 내게 돼요. 예, 진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인 사살 겸 이 나왔던 표현들 중에 내 걸로 진짜 깊이 남은 표현들을 다 한번 공책이나 이런 데 정리를 하시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거를 내가 직접 인터넷에 영어로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랑 말을 하는데 한번 써먹어 보시는 거죠. 거기까지 하면은 그 표현은 진짜 내 표현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요, 사실은 미드가 여러분들의 엄청난 공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드만큼 좋은 그런 소스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드는 분명히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뭐냐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를 그냥 보고 너무 내용이 궁금해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다기보다는 그냥 감상한 거예요, 작품 자체를. 예, 그러면은 그거는 공부가 됐다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 5번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조건하에 미드는 훌륭한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미드에 대한 저의 의견이었고요. 공부 방법에 대한 저의 어떻게 보면 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러스트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김윤진 씨가 나오는 섬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미드였는데 되게 옛날 미드네. 생각해보니까 2004년작인데 자, 그걸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시즌 전체를 다 이렇게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 나왔던 대사들은 제가 쓰더라고요, 나중에.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 어떤 미드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때요? 미드에 대한 저의 팁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오케이. 자, 제 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단어 어떻게 외우고 그다음에 문법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우영의 주주였습니다. 아디오스. 요즘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은 저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원서로 이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휘력이 정말 중요한데 제 어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어를 외웠냐면은 단어 자체가 이제 그렇죠. 단어를 저는 외운다라기보다는 그 단어랑 친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즉 예를 들면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냥 rich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꼭 부자 또는 부유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rich라고 했으면은 그 느낌이 오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한국어만큼 우리가 많이 쓰는 외래어기도 하고 너무 또 쉬운 단어이잖아요. 근데 쉬운 단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많이 접해서 쉬운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많이 접해서 쉽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떠한 단어라도 그것을 많이 접하면은 그 단어는 나한테 쉬운 단어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제가 막 외우고 따라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썼던 그런 단어들이 되게 수준이 높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연설문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단어들은 저한테 되게 쉬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Emancipation of Proclamation이라고 하면은 뭐 노예 해방 선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시고 하셔가지고 그 단어는 저한테 되게 친숙한 단어이고요. 반면에 평소에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안 쓰면은 그건 저한테 멀어지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나와 친해지고 또는 멀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제대로 이용을 한다면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한 번에 다 외우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제가 영어만 정말 수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결론 내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단어를 10개를 외우잖아요. 인간의 뇌 자체의 그 어떤 원리 자체가 우리 뇌는요,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기억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한 번에 다 기억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진화의 과정 동안 필요한 정보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흐릿하게 처리하게끔 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외우시다 보면은 어떤 단어들은 처음에 훅 들어와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훅훅 들어오는데 어떠한 단어들은 아무리 봐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단어들은 뇌에서 이거를 새롭게 자극으로 인식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어를 10개를 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가 잘 안 외워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 그 10개 중에 4개를 내가 따로 빼서 따로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단어 10개를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단어는 6개만 가져오시고 그 기존에 안 외워졌던 단어 4개를 거기다가 추가를 하시면은요 10개가 되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 외우는 10개의 단어 중에는 내가 저번에 안 외워졌던 단어 4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보시면요, 다시 그 중에서 잘 안 외워지는 단어가 또 한 뭐 3, 4개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저번에도 안 외워졌던 그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목록에서 가져온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따로 또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단어 목록에서 몇 단어를 가져와서 다시 10단어를 만들죠. 그래서 내가 만약 목표가 하루에 10단어를 외우는 것이다 하면은 처음엔 당연히 백지 상태에서 10개를 시작하겠지만 그 다음에 10개는 그 기존의 10개에서 안 외워졌던 거를 포함한 1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개는 또 그 전, 그리고 그 전전에서 잘 안 외워졌던 거를 포함한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시다 보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어떠한 단어는 내가 안 외워진다고 자꾸 생각을 처음에 했지만 실제로는 첫날도 외웠고 다음날도 외웠고 그 다음날도 외웠고 그 다다음날도 또 외워버리는 그런 단어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단어들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 반복이라는 이 반복 때문에, 반복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나한테 익숙해지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은 사실상 내가 외워지는 단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단어를 외워보시면은 처음에 정말 안 외워졌던 단어들이 점점 그 단어가 계속 리스트에 남거든요. 안 외워진 단어, 또 안 외워진 단어, 그래서 오늘도 또 외웠어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이 단어가 외워지는 단어가 돼요. 예, 이렇게 가시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아는 단어는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자, 제 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단어 어떻게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우영의 주주였습니다. 아디오스.